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7시 8분 55초를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의 말을 전해드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독립유공자 이준호님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독립유공자 이준호입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강간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재산의 처리 문제가 동법 목적에 위배된 방향으로 유출될 사태에 직면하여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9호 7769호로 제정되고 2006년 초에 시행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1조가 목적란인데, 이 환수 재산의 사용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려운 유족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으나, 이제 와서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공모하여 절대 불필요한 광복회관 재건축에 이 거금 45억 원을 빼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450억. 지금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대다수는 경제적 빈곤으로 최저하권의 생활에 허덕이며 고립된 생활에 하늘을 원망하는 가여운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매사에는 선호가 있습니다. 이 환수자금의 최우선 사용처는 법이 제정한 대로 극도로 어려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행위를 하면 3대가 흥한다는 격언을 광복회장이 앞장서서 깨트려야 합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한겨레 21 김효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간에 안철수 의원이 양보를 받아야겠다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을 좀 짚어봤었는데, 어제 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3월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 어제 제주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안철수 의원 얘기는 낡은 틀로는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고 이제는 새 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해서 오늘 창당 결심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당 선언의 변인 거죠. 자세한 일정도 나왔는데요. 이 창당 준비기구라고 볼 수 있죠. 이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이 윤여준 의장 얘기입니다. 지방선거에 책임있게 임하기 위해서 3월까지 창당을 하고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다 낼 생각이다. 단일화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연대 없이 완주를 하겠다는 뜻이고, 네. 3월 창당에 앞서서 2월 중에는 창당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위한 당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좀 지향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선거용 정당을 만드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 이 기득권 정치 세력이 외면한 통합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가 모여서 합리적 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안철수 의원이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또는 뭐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이렇게 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 이 정치 구도에서 탈피하겠다 그런 철학을 새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념과 지역을 볼모로 둘 중 하나를 강요하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뭐 기존 정치 세력을 좀 비판하기도 했고요. 산업화, 민주화 세력을 뛰어넘는 새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 새 정당은 한국 정치 수십 년 병폐를 반드시 뿌리 뽑고 한국 정치 대변화를 기필코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방선거 전에 창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한층 적극적으로 나선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봐야겠죠. 네. 굉장히 안철수 의원이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인데요. 결국은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기존 정치권으로부터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거냐 이런 비아냥을 살 수밖에 없었고 네. 더욱 이제 좀 심각했던 것은 지지층으로부터도 좀 다소나마 의구심이 확산하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이 신당에 합류할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던 사람들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이 윤여준 새정추 의장 얘기입니다. 지방선거라는 전국 규모의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안철수 의원이 말했듯이 저희는 이번 선거에 참여해서 새정치 구현 능력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차기 대권 행보의 수순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이 정치 세력으로서 뭐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4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그런데 10월 재보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했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 재보선 지역이 2개로 확정이 됐을 때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한 번의 기회가 사라졌다 이런 좀 탄식에 가까운 말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10월 재보선에서 또 한 번 검증을 받고 도약을 해서 이 지방선거에 도전을 해야겠다 이런 플랜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데 10월 재보선이 경기, 화성, 포항에서만 치러지면서 무산이 됐던 거죠. 앞으로 대선까지 2017년 대선까지 몇 차례 재보선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이 올해 지방선거와 대선 직전이 2016년에 총선이 있죠. 네. 이번에 이 창당을 3월로 맞춘 것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설 명절 전에는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런 이 전략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거대 정당과는 다른 정당을 좀 만들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글쎄요, 2월 창당준비위원회, 3월 창당이라고 하면은 벌써 1월 22일이죠, 오늘이. 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선의로 봐준다면 지금까지도 준비를 어느 정도 했을 것이다. 설마 아무 생각 없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믿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반면에 그 믿음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 책임 또 상처는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우선은 이제 그동안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왔던 새정치의 내용과 청사진을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 공공성 회복 같은 이 가치를 내세운 적은 있습니다. 이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세부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애초에는 다음 주 초에 윤곽을 공개하고 국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좀 연기될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당 모델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인데요. 네. 강령, 정강, 의사결정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이계한 공동위원장이 맡아서 작업 중인데요. 기존 정당과는 다른 형태의 정당이라는 이 원칙은 서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 지금 논의 중입니다. 새정추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기존 정당들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구체적인 그림을 아직 내놓은 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2012년 대선 때 이 안철수 캠프에 참여했던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낸 이 새정치는 새 당에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 완전 개방형 경선, 또 그리고 분권형 네트워크 정당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좀 이 안철수 의원의 신당의 새로운 모델로 참고할 만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새정치에서는 창당 과정에서 국민 의견도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 소수의 정치인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의 참여 아래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습니다. 네. 일단 당원으로는 싱크탱크죠. 정책 네트워크 내일 그리고 지지 모임인 국민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점점 확산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명도 정해야 될 텐데요. 새정추 안에서는 기존 정당처럼 이 당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름은 좀 피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네. 국민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을 거란 얘기도 나왔는데 어제 윤여준 의장 얘기입니다. 건국 이후에 수많은 정당이 생기고 없어지면서 좋은 이름을 다 써서 고르기가 정말 힘들다. 국민 공모 형태로 정할까 싶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당 색깔, 이미지 같은 것도 정해야겠죠. 보통 상당 행사라고 하면은 대표자가 깃발 들고 나와서 막 이게 깃발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굉장히 힘겹게 흔드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 네네. 안철수 의원은 아마 이런 장면을 좀 피하려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금도 문제가 되겠죠. 선거 보조금 같은 경우에 중앙선관위한테서 받는데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 안철수 의원과 송호차 의원 이렇게 두 명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389억 원 가운데 한 5,200만 원이 해당되는데 다른 정당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새정추는 오늘 전남 목포에서 지방자치정부 구상을 밝히는 설명회를 한 뒤에 네. 설 연휴 이후에는 이 신당의 방향성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건 여야 누구가 유리해진다 이렇게 좀 봐야 하나요? 지방선거부터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이렇게 이 다자 경쟁 구도가 펼쳐지게 된 거죠. 또 이제 야권에서도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사이에서 이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신당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새누리당에 의해서 2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민주당을 앞서는 모양새로 나타나는 조사 결과가 많았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이 없는 상태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7에서 10%가량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비율 그리고 이 무응답층의 10에서 15%가량을 가져오면서 지지층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1등만 당선되는 구도에서는 새누리당한테 유리하고 민주당한테 불리한 그런 현실이 되겠죠. 그렇군요. 새누리당은 반기는 분위기인가요?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좀 분열하기를 내심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당 창당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브리핑에서 안철수 신당이 국민들께 건전한 대안 세력이 될 것이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로 이 새누리당도 건전한 정책 경쟁을 통해 당당히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이 안철수 의원의 어제 이야기했던 이 서울시장 양보 발언 논란을 거론하면서 이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를 답습한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요. 앞서 홍문정 당 사무총장도 오전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의원이 서울시장 자리가 마치 전유물인 것처럼 양보론을 펴는 것은 이 서울 시민에 대한 오만한 발상이고 김칫국을 마시는 격이다. 이 민주당은 상당도 되지 않은 안철수 신당과 경쟁할 자신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는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을 동시에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한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직접 출마할 것을 검토한다 이런 기사가 또 보이던데요. 예, 중앙일보가 익명의 핵심 인사, 안철수 의원 쪽 핵심 인사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새정추 윤여준 의장이 최근에 안철수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안철수 의원이 나갈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윤 의장은 다만 이 직접 출마하는 건 마지막 카드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시장 선거에 나가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네. 설사 나가서 시장이 된다 해도 시민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대선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안 의원 본인은 일단 부인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네네.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가능성은 아주 배제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중앙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 안 의원이 현재는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맞지만 최악의 경우에 직접 출마하는 걸 각오해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안 의원이 직접 출마를 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 서울뿐이 아니라 이 경기도 같은 다른 지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런 지적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이 장하성 고려대 교수한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는데 이 장하성 교수가 거절하면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박원순 시장과는 그동안 동지에서 이제는 적수랄지 경쟁자랄지 이렇게 좀 관계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011년 재보선 때 이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의식한다면은 경기도나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될 텐데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안철수 신당의 운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인물난은 이 서울뿐만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지방선거에서 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새 정치에 걸맞은 이 경쟁력을 갖춘 그런 인물을 찾는 게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네. 또는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신당이 풀어야 될 아마도 이 최대 고민거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영남에 관심이 많다. 꼭 성과를 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기록하지 못한 득표 기록을 깨든지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인재 영입을 통한 진검승부를 예고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아 보이는 게 이 안철수 의원 쪽에서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하는 이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죠. 어제 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의원 쪽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다면 진지하게 대화를 해볼 용의가 있다. 근데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라서 네. 안철수 의원 쪽에서 만약에 이 상황을 보고는 발을 좀 구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조바심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안철수 의원 쪽이 또 이 경기도 지사 후보로 김상곤 교육감을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상곤 교육감도 지금은 교육감 선거 쪽으로 이제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창당을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을 거예요. 네. 당원 수, 또 시도당 수에서 조건들도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정당법상에 정해진 내용이 있죠.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2월 창당준비위원회, 3월 창당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법상으로는 이 창준위라고 하죠. 창준위를 만들고 나면 이제 6개월 안에 창당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더 주어졌는데 이걸 안철수 의원 쪽에서 더 당긴 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창준위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아야 합니다. 2월 안에 이만큼의 인원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시도당,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말고도 반드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꾸려야 되는 그런 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데 또 그만큼의 사람을 모아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아까 살펴봤듯이 창당도 창당이지만 이런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창당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구성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으로선 가장 큰 문제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21 김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뵙죠.